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온화하고 관대하며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어쩌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갈등을 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한없이 인내심이 강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당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이미지가 사실은 환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망치고 있는 위험한 환상이라면요. 당신 안에는 숨겨진 부분, 본능적이고 원초적이며 때로는 거친 힘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온 힘을 다해 그 존재를 부정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멋진 은유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실제하고 만질 수 있을 만큼 생생하며 무시할수록 당신의 선택, 관계, 그리고 운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소한 일에 갑자기 욱해서 폭발한 적이 있으신가요? 스스로도 몰랐던 잔인한 말을 내뱉은 적은요?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를 본능적인 경멸감으로 판단한 적은 없나요?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망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나중에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목하세요. 어쩌면 그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마음속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넣고 스스로에게조차 숨기는 바로 그 부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윤근 이렇게 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자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라고 믿지만 불편한 진실은 당신이 이해조차 못하는 힘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압되고 방치된 당신의 그림자가 은밀하게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무의미한 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면에 있다고 느껴본 적 있는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거울이며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감히 고백할 수 없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해본 당신, 똑같은 실수, 똑같은 폭발적인 반응, 똑같은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림자를 드러낼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림자를 마주할 것입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생겨나고 왜 그렇게 커지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림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늦기 전에 그림자에 맞서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이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으면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당신은 그것이 그림자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운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겠지만 사실 적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림자가 무엇이고 왜 당신에게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인이 되거나 청소년기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유년기에 당신의 그림자가 생겨나고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고 순수한 충동으로 가득 찬 아이였습니다. 좌절하면 울고,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큰 소리로 웃으며 자발적이고 거침없고 모든 표현에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른들은 점차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는 우는 거 아니야. 예의 바른 여자아이는 소리 지르지 않아. 너무 크게 말하지 마. 눈물 참아. 그건 보기 안 좋아. 얌전히 좀 있어. 그리고 당신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어른들의 인정이 필요했기에 배우게 됩니다. 어떤 감정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묻어두고 질투를 느끼지 않는 척하고 가장 강렬한 욕망을 억누르고 예의 바른 미소로 고통을 감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인물, 착한 아들, 모범적인 딸, 헌신적인 직원, 사랑스러운 연인의 이미지, 즉 페르소나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외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바로 그림자입니다. 칼 융에게 그림자는 당신이 스스로 거부한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점뿐 아니라 억눌린 잠재력, 정당한 분노, 창의적인 야망, 선교, 용기, 공격성,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날것의 진실성까지 포함됩니다. 당신이 억지로 입어야 했던 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정신의 지하실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시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누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림자가 커튼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충동, 과장된 반응, 가혹한 판단, 혼란스러운 관계, 그리고 끊임없이 당신을 방해하는 내면의 목소리에서 말입니다. 그림자는 마치 굶주린 짐승이 우리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녹슨 문은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윤근 다른 사람들이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숨기는 존재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들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그림자는 항상 돌아올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돌아와 마침내 틈을 찾았을 때 당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실수라고 부르는 행동,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말,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지만 결국 반복하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자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적절한 공간, 맥락, 그리고 부추김이 주어진다면 훨씬 더 나쁜 무언가로 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그림자가 어떻게 순수한 잔혹함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겉보기에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어떤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죠. 그렇지 않나요? 당신과 괴물 사이에, 선량한 시민과 범죄자 사이에, 당신과 모든 도덕적 경계를 넘는 자 사이에 편리한 구분선을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이런 구분은 환상이며 이 구분선을 허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심리학자 라켈 터도로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실험 중 하나인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통해 범죄 경력이 없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평범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두 그룹, 즉 간수와 죄수로 나누었습니다. 감옥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대학 지하실에서 8일 만에 벌어진 일은 끔찍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똑똑하며 폭력적인 전력이 없는 젊은 간수들은 죄수들에게 심리적 학대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모욕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점점 더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처벌을 가했습니다. 죄수들은 정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울면서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실험은 10일도 차에 되지 않아 중단되었습니다.
터도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악은 성격의 특성이 아닙니다. 악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 익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 부재와 같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림자는 가면 없이 모습을 드러낼 공간을 찾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잔인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마침내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잔인해진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무너지고 남은 것은 억눌렸던 야만적이고 잔혹하며 비인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루시퍼 효과, 즉 천사가 악마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거창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말 한마디, 농담으로 가장한 모욕, 합리화로 정당화하는 권력, 남용과 같은 작은 허용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알지 못하면 그림자는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은 당신이 상상도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칼 융과 라켈 터도로는 함께 연구한 적이 없지만 그들의 생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교차합니다. 융은 억압이 내면의 괴물을 만든다고 말했고 터도로는 환경이 그 괴물들을 우리에서 풀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인간의 악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악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단지 틈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좋아, 개념은 알겠는데 내 그림자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너무 늦기 전에 어떻게 진쿠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당신은 그림자에 지배당하기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림자는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조용히 행간에서 정당화라는 탈을 쓰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내 방식, 내 성격, 내 기질이라고 부르는 행동 속에 숨어듭니다. 하지만 사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당신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균형적인 짜증, 자신감 넘치고 대담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에 대한 자동적인 경멸, 누군가가 두각을 나타내거나 실패할 때 마음속으로 내리는 잔인한 판단, 이러한 감정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사, 투사입니다. 윤기 설명했듯이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거의 항상 당신이 스스로 억눌렀던 것입니다. 또 다른 명확한 증상은 자기 파괴입니다. 소중한 관계, 프로젝트, 중요한 변화 등 위대한 무언가를 성취하기 직전에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망쳐버린 적이 있나요? 해서는 안 될 일을 미루고 할 필요 없는 말을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낸 적은요? 그림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려면 내면의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파괴적이더라도 익숙한 것에 당신을 머물게 하려 합니다. 당신의 정체에서 양분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은 어떨까요? 이치에 맞지 않는 증오, 비이성적인 질투, 비판으로 감추려 하는 부러움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 상태는 그림자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부정되고 억눌렸지만 이제는 관심을 갈구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최악의 방법으로 당신 삶의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쓰는 가면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신이 착하고 올바르고 영적이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미덕은 당신이 스스로 가장 두려워하는 충동에 대한 무의식적인 방어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자랑하는 사람은 엄청난 분노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우 초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에서 도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밝은 면만으로 자신을 정의할수록 어둠에 더 많이 지배당하게 됩니다. 당신이 통합하지 못한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채널에 가입해 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그림자의 측면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단어나 짧은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인식 단계가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을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커뮤니티는 안전하게 탐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믿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은 고의로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선함이 구성된 것이고 사회적인 층이며 당신 자신의 가장 잔혹한 부분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만든 갑옷이라면 어떨까요? 사회는 당신에게 착하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고 과하게 욕심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정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단지 당신 의식의 지하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더 어둡고 더 부식되고 더 위험한 무언가로 변할 뿐입니다. 당신은 질투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적인 의견이라고 부르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권력을 원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망으로 포장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당신의 선함은 단지 길들여진 그림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을 의식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지죠.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순수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환상 속에 머무르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자만심은 그 자체로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두려움, 즉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두려움, 내면의 잔인함, 이기심, 오만함, 경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친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단지 수동적인 공격성을 띠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누군가 더 성공한 모습을 보면 초라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괴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부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력하게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진정한 선함은 내면의 악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하며 의식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정신적 성숙이고 통합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환상이며 정서적 미성숙입니다. 그리고 미성숙은 너무 오랫동안 억압되면 내면 혹은 외면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자신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끄럽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에게서 비판하는 것, 그리고 애써 침묵시키려는 생각들을 들여다보세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가장 진실된 여러분의 모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자는 피할 수 없고 이미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관계, 미래를 계속해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림자는 여러분의 적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작업이라는 심오하고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 해방감을 주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그림자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자는 여러분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보여지고, 들어지고,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자를 무시하고 존재하지 않는 척할 때 비로소 그림자는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정신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뛰어들어 자신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것을 힘, 의식, 자유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림자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내 안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라는 뼈 아프게 솔직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비판이나 도덕적 판단, 자기 연민 없이 가장 어두운 충동을 인정해야 합니다. 질투심을 느끼나요? 인정하세요. 자신을 휴밀리에이트 했던 누군가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꼈나요? 받아들이세요.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지배하지만 마주하는 것은 변화시킵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그림자 일기입니다. 종이와 펜을 들거나 빈 파일을 열고 역과 없이, 검열 없이 적어 내려가세요.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생각들의 목소리를 부여하세요. 자신에게조차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으세요. 물론 불편할 것입니다. 발견한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림자는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감정적 반가쇠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나요? 누구를 비판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평정심을 깨뜨리나요? 이러한 반응들은 아직 통합되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은 사실 내면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쫓아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그림자는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림자와 싸우거나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너를 보고 듣고 있다. 너는 나의 일부지만 내 삶을 통제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해보세요. 굴복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 단순한 태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려움을 의식으로, 분노를 힘으로, 불안감을 명확성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값싼 자기 개발 기술이 아닙니다. 실존적인 여정입니다. 자신의 진실이라는 불길을 건너 더 온전하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 특히 두려워하는 것을 다스리는 데서 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려 퍼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림자와 마주하고 시면에 뛰어들고 상처를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느 순간 변화의 고통에 맞서거나 반복되는 고통의 노예로 남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합니다.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선택의 많은 부분은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억눌린 어두운 충동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통제되지 않은 그림자 때문에 놓친 기회, 망가진 관계, 낭비한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신을 완전히 알고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한 자신의 모든 면을 이해한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면 무엇이 가능할지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힘입니다. 자기 파괴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몰랐던 창의적인 잠재력과 내면의 힘을 해방시켜 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도착점은 없습니다. 그림자는 역동적이며 여러분이 성장함에 따라 변화합니다. 오늘 통합한 것은 내일 새로운 도전이 등장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과거의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수행이며 애정 어린 관찰이며 내면과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무의식적인 충동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착하고 강하고 균형 잡힌 사람의 가면을 썼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고 부끄러운 것은 숨기고 추한 것은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두려움, 침묵 속의 결정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불운, 방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이 외면해온 자신의 일부에 의해 이끌린 결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면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을 들여다보세요. 바로 거기에 문이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끝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탄생하는 비옥한 땅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피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충동, 자동적인 패턴, 그 기원조차 알지 못하는 반복의 노예가 되지 않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무언가가 영원히 바뀝니다. 자기 파괴를 멈추고 세상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 연약함과 힘, 그 모든 모습 속에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때 더 이상 아무도 여러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고통, 트라우마, 가면조차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작업입니다. 그림자는 살아있고 다시 돌아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방심한 틈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길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경계하고 관찰하고 신성한 사원을 돌보듯 자신의 정신을 돌봐야 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그림자가 다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불운 실패,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과 약속하세요. 정직, 용기, 책임감을 갖겠다고 약속하세요. 더 이상 자신의 모습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글을 쓰고 감정적 반가쇠를 관찰하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과는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더 많은 빛이 들어오고 빛이 많아질수록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중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존경받는 관리자, 가장,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모범시민처럼 보였지만 밤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중독에 빠져 살았던 43세 남성의 이야기. 인도주의적 대의를 옹호하면서도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했던 28세 여성의 이야기. 문제 있는 친구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꼈지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했던 10대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 우리가 보여주는 것과 숨기는 것 사이의 투쟁,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투쟁,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투쟁을 반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의 부재가 아니라 그림자에 대한 의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진실되고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고 그것을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충동을 이미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충동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한때 파괴적이었던 분노는 이제 필요한 변화를 위한 연료가 됩니다. 이기적이었던 야망은 이제 공동선을 향합니다. 억눌렸던 관능성은 이제 책임감 있고 즐겁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융기 말하는 개성화입니다. 외부의 기대와 내부의 억압이 뒤섞인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독특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거울을 보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볼 준비가 되었나요? 자신의 악마와 천사, 그림자와 빛을 모두 포함한 자신의 전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할 때 깊은 고통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다고 마음이 설득하려 할 때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이 쌓아온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 저항, 두려움 너머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진실 속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시작하세요.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삶의 영역을 하나 선택하세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관계, 반복적으로 노력해도 결코 달성하지 못하는 목표, 나타날 때 불균형적으로 강렬하게 느껴지는 감정 등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것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보지 않으려 하고 있을까? 나의 어떤 부분이 이 패턴을 통해 관심을 갈구하고 있을까? 찾은 답에 대해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마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듯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세요. 발견한 것을 기록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목표는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식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받아들일 때 상상도 못했던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의력, 개인적인 힘, 도덕적 우월감에 기반하지 않은 진정한 연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자신이 믿는 것을 옹호할 용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수용. 이러한 모든 자질은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통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끊임없이 빛만 되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반대되는 것들의 결합이 전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밝음과 어둠의 춤이 인간 존재의 교향곡을 이룹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발견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그저 흥미로운 정보로 남겨둘 건가요? 아니면 변화의 시작으로 삼을 건가요?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이미 깨어났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의식의 씨앗이 심어졌고 어떤 형태로든 그림자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커뮤니티에 참여해주세요. 여기서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편안한 진실의 의문을 제기하고 진정한 자기인식을 통해 성장할 용기를 기릅니다. 댓글에 이 주제의 어떤 측면이 가장 공감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자신의 그림자가 작용하는 것을 인식한 순간이 있었나요? 이번 성찰을 통해 어떤 통찰력을 얻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은 우리 커뮤니티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통합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기억하세요. 빛으로 가는 길은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걸으며 이 도전적이고 심오한 변화의 길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다음 만남까지 안녕히 계세요.